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쟁 같은 하루였다, 그죠? 오늘 수업으로 단타 강의는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력선 보는 법, 악어 차트 보는 법, 상가는 차트 찾는 법.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꼭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어디에도 뭐 알려지지도 않고 쓰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 노하우니까 뭐 이대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기준을 만들 때 참고는 해라.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단타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계좌가 박살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종목을 물렸어요. 그 종목이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날 수급을 반짝 주고 올리는데 한 마이너스 15%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 본전이 오기 전에 안 팔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마이너스 27%가 돼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하죠. 에이, 씨. 아까 마이너스 15%줄 때 그때 팔걸. 그 벌써 늦었죠. 그죠? 배 떠나고 후회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려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급이 붙을 때는 내가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은 내가 들어가는 게 사람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불타기, 물타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붙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단타 기법을 적용을 해 보시면 '아 지금이 디스카운트 구간이구나. 아 지금은 프리미엄 구간인데 조금 덜어내 볼까.'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하다가 보면 손실 났던 거는免징이 됩니다. 첫날에 했을 때는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가 찍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날 들어갔던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이 플러스 2~3%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계좌는 전체 그 계좌 금액은 플러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개념부터 좀 정리를 갖다가 하고 제가 이제 단타, 단타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짜는 거 많으니까 한번 꼭 참조를 갖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법부터 봅니다. 첫째,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중에 상승률 순위, 이건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등락률 순위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되시고, 둘째, 종목을 찾고 난 후 세력선을 확인을 합니다. 세력선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수 이평으로 5이평선이 엔벨롭 상단을 뚫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력선을 찾았으면 캔들이 지수 이평선을 닿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캔들은 올라가면 이평선을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응용편,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정고를 거래량 없이 뚫어올리면 그 종목은 높은 확률로 상을 갑니다. 악어 차트의 이론이죠.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늘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누군가 돈을 써서 올렸다. 그런데 정고를 갖다가 뛰어넘을 때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아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브젠이라는 차트가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이게 어저께 건데 이게 오늘 건 여기거든요. 자, 어저께 거를 이거는 교부제니까 갖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5 이평선이 엔벨롭을 뚫어 올렸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를 보지 마세요. 결과값을 보고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장이 시작됐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세력선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확신이 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 타점은 어떻게 됩니까? 5 이평선을 수렴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침에 3선이 나왔죠. 그죠? 동일해요.
삼선을 그어 봅니다. 기준선 잡고 고점을 잡고 고점의 길이만큼 밑으로 그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준선이 1차 매수 타점인데 여기 보세요. 5 이평선이 어디 있습니까? 디스카운트 구간의 밑에 있죠.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5 이평선 수령을 할 때 1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 가 볼게요. 자, 여기서 딱 걸리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장중에 보면 5 이평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수급에 따라서. 그러면 5 이평선에 1차 진입. 그러면 우리는 2차 타점은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자, 가 봅니다. 이거는 바로 반등이죠. 매도 타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고점. 정고가 매도 타점이 됐는데 이 정고에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밑에 보통 2-3% 정도, 저는 뭐 1% 1.5%도 팝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갖다 치시면 되는 거고. 자, 볼게요. 저항을 딱 맞고 떨어지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자, 여기서 캔들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지지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줬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한번 먹은 차트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5 이평선을 닿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이라 잡았어요. 근데 더 떨어졌죠. 떨어지고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 보겠다 싶으면 기준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땡큐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제일 저점. 이게 이 길을 저점을 잡는 이유는 2차 매수 타점 그대로 여기 가도 돼요. 근데 여기를 잡는 이유는 우리가 유리에 비유하면 유리는 금이 가도 깨진 거죠. 그죠?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한번 밀렸으면 거기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저점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여기가. 그럼 계속 한번 가 볼까요? 뚝뚝뚝뚝뚝뚝. 자, 여기가 1차 매수 타점이 또 나왔죠. 그죠? 그럼 2차 매수는 여기가 되겠다. 그죠? 봐 봅니다. 오, 2 차까지 걸렸다. 그죠? 자, 1 차, 2 차. 와, 나이스하게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3차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됩니까? 얘기했죠. 신호선이 나오거나 아니면 RSI 값이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지금은 아직 여기서는 3차 타점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자, 여기죠. 여기. 그런데 이 신호선이 나왔었을 때 자 봅니다. 우리가 현행봉의 저점을 잡아야 되죠. 여기. 그런데 이게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봅니다. 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보죠. 여기. 보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3차 매수 타점이 되는 1, 2, 3. 비율은 어떻게 된다? 1대 2대 3 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그어 놨던 그 기준선이죠, 기준선. 그 기준선까지는 무조건 손익비는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3 차는 뭐 1-2%에 드러내고 1-2차 들어갔던 거는 여기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이해됩니까? 또 가 봅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자, 보세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준선 잡았던 거를 그러니까 그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지지선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지지선을 갖다가 또 한번 잡아 봅니다. 뚝뚝. 여기까지 밀어 올렸다. 그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팔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땡큐 또 반등을 줬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1차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된다? 그렇죠. 여기가 돼. 반등을 주기 전 저점. 여기. 자, 그럼 또 가 볼게요. 뚝뚝뚝뚝. 여기서 딱 걸린다. 그죠? 여기서. 그러면 걸렸으면 여기에는 물을 탈 타점이 된다 안 된다? 안 타요. 안 타는 게 아니고 못 타는 거죠. 탈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탈 때 되면 여기 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빠지지도 않고 반등을 줬죠. 그래 갖고 RSI 값도 3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1차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차트를 갖고 왔냐면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선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다 맞고 떨어졌어요. 못 뚫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죠?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군지는 모르게 돈을 써 가지고 세력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까지 내려가면 거진 마이너스 20% 대가 됩니다. 이까지 되면 20 몇 프로 한 23~24%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본전을 놔두고 안 팔고 여기 이 저항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도 안 팔아요. 안 판 이유는 뭐다? 여기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2 배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거는 말아 올리겠다는 소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딱 나왔죠. 주가는 올라가고 거래량은 떨어진다. 전형적인 나는 아직 배가 고파요. 입 벌리고 있죠. 악어 모양으로.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가봅니다. 요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안 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결국은 상을 말죠. 이해되십니까? 이 패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써 가지고 올렸던 사람. 이 주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올리면 껑, 충 우리는 매수 타점은 무조건 5 이평선이 돼야 돼요. 5 이평선.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그죠? 먹고 그러면 여기서 땡큐 반등 주기 전에 저점이 새로 진입을 한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죠. 그럼 2 차는 여기가 되고 3 차는 여기 골든 크로스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손익비는 1대 2대 3 으로. 그러면 제가 3차 들어간 거는 보험이라 그랬죠. 1~2% 먹고 빼고 1-2 차는 이 5 이평선 찍었던 기준선까지 가져가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땡큐 반등을 올리죠. 여기는 졌죠. 여기서 걸리죠. 또다시 한번 말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반등을 준 저점이 이쪽이 되죠. 그럼 여기서 걸리고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물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저점인데 말아 올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저항을 여기서는 저항을 못 뚫고 있다가 여기서 저항을 뚫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자,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여기서 다 물려 갖고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죠.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자기가 본전이 오면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일반적인 차트들은. 왜? 여기에서도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한 20% 30% 떨어지면 "와 진짜 형님 제발 본전만 주세요. 앞으로 주식 안 할게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뭐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냥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써 가지고 올렸던 애들은 그 애들이 나갔냐 안 나갔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엔벨롭 상단을 5 이평선이 지수 이평이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거는 개미들이 뚫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껑충 할 때만 5 이평선을 수렴을 할 때만 들어가면 이거는 공짜인 거예요, 공짜.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9할 이상 확률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껑충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5 이평을 닿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5 이평까지 안 나오는 차트 아니면 여기에서 껑충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차트 이런 거를 그 뭐 10개 찾아 가지고 뭐 한 100개 찾아 가지고 1-2개 찾았다 하지 말고 여기서 이게 이 차트의 모양이 9할 이상이 안 나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제가 밥 사 드릴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냥 한번 쭉 봐 볼게요. 그냥 딴 거 필요도 없고.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것도 나오죠. 여기에 상을 가 가지고 꽝 했는데 어딥니까? 추앙할 때가 여기예요, 여기. 세력선이 올라가고. 그럼 전고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에 걸려 있는 매물대로 소화를 한다고 이런 거래량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기준봉에 고점은 뚫고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이게 상관은 차트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급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를 뚫어 올렸죠.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줄어요. 이게 전형적인 악어 차트 패턴입니다. 그리고 MP 뭐 요런 거. 요런 거는 뭐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죠. 재미도 없고. 화신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자, 이런 것도 와 드라마틱하다 그죠? 자
이건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 이제 곧 끝나겠네요. 이런 것도 한번 봐 보세요. 이거는 상은 못 말았지만 자 기준을 찾습니다. 1, 2, 3 그죠? 요렇게 찾고 이거는 지금 봐 보세요. 여기 있는 이평선이 벗어나지가 않았죠. 이런 거는 뭐다? 그냥 기준봉 차트로 찾는 기준봉 차트. 그러면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 중복이 되는데 1 번의 저점이 되겠다. 그죠? 자 1 번의 저점 그리고 여기 그리고 뭐 한 이쯤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걸면 여기가 지지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디스카운트 구간에 들어갔을 때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이평선은 밑으로 이게 딱 걸쳐 있어요. 그러면 캔들 3 개를 보고 박수치고 떨어질 때 여기가 매수 타시면 된다고요. 그럼 한 번 먹었다 그랬죠. 자 이것도 이해를 보게끔 해 가지고 던져 줄게요. 자 이거는 프리장이네요. 프리장은 볼 필요도 없는데. 참고 맞아요. 원장 봅시다. 원장. 9 시. 어딥니까? 자 차트 다시 그러니까 프리장은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프리장에서 이래 딱 갔는데 8시 시작 해가 갭상 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탄 사람은 진짜 죽는 거예요. 자 9 시. 여기네요 여기. 여기고 오늘은 서킷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이게 진폭이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상관없습니다. 수평선 긋고 1, 2, 3 여기네요. 그죠? 자 고점 여기 잡고 이만큼 내려가 봅니다. 프리장이 고점 찍었던 거는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선이 디스카운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선이 나와. 그럼 매수는 여기에 됐겠네. 1 차, 2차 들어갔다 그죠? 그러고 3 차는 뭐다? 여기 RSI 값이 빠졌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죠? 그럼 손익비를 1대 2로 잡아도 평단은 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꼭대기까지는 우리가 뭐 보수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는 줄 아는데 좀 그냥 얍삽하게 이 밑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만 가더라도 3-4%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팝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종가가 이 저항을 갖다가 뚫어올리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지지가 된다고 했죠. 바디가 안착을 해야 돼요, 바디가. 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 있네. 여기서 이 설명을 안 했다. 한 번 받는 걸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진입을 할 때는 1-2 차는 다 먹었죠. 그럼 1 차가 진입을 할 때에는 여기가 돼요. 자 땡큐 반등 주고 나서 저점.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보세요. 쭉쭉쭉 가요. 가다가 자 여기서는 캔들이 저항선 아니 지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된다? 중간에 있는 게 지지선이 된다 했잖아. 봅니다. 쭉.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나왔다 그죠? 여기서 이 정보를 여기서 뚫어 버렸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2 배나 안 나왔는데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괜찮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관망이에요. 자 쭉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나왔죠. 보이십니까? 이 정보를 뚫어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악어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해됩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 기준봉에서 비교를 해 봐도 여기에서 정보를 뚫었던 게 확연하게 줄어들죠.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고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죠? 이게 악어 차트죠. 그러면 이거는 모의평선을 닿으면 다시 정고까지 주는 거예요. 계속 껑충껑충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장이 끝났거든요. 이거는 장이 괜찮으면 내일 오전에 한번 봐 보시면 바로 올릴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악어 차트 패턴입니다, 패턴. 상가는 차트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뭐 장이 전부 다 빠져 가지고 누가 또 아까 네이버 물어보셨던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 있죠.
프리장은 패스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1, 2, 3 이거는 뒤에 붙은 거예요, 뒤에. 이거는 수급이 붙을지 안 붙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먼저 대응을 갖다가 하시고 거래량이 붙으면 여기 거를 또다시 대입을 시켜 보면 돼요. 자 봐 봅니다. 프리장은 제낄게요. 자 여기는 여기. 그럼 9시 시작해 갖고 1 번, 2 번, 3번 이렇게는 나왔다 그죠? 여기가 1 번, 2 번 아니다. 1 번, 2 번, 3 번. 그러면 1 번에 저점이 되겠다 그죠? 자 꺼봅니다. 수평선. 1 번의 저점과 고점을 잡고 여기에서 갭 차이만큼 밑으로 내려봅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디스카운트 구간에 샀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걸렸으면 요런 데는 전부 다 수익 구간이잖아. 여기에 걸려도 올라오고. 이게 1.76 성이 안 찬다. 그럼 기다려 오는 거예요. 쭉 가다가 떨어지죠. 그럼 1차 사고 여기 2차 사는 거예요 2 차. 2차 사고 3 차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빠져야 돼. 안 나왔잖아요. 그러고 여기에서 빵빵빵 해 갖고 저항선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먹겠다 그죠. 근데 여기 기준봉이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1, 2, 3 다 나왔다 그죠. 1 차, 2 차, 3 차. 자 그러면 모두 지우고 기준봉이 갱신이 됐으니까 1, 2, 3 1, 2, 3 근데 여기에서는 3 까지는 안 왔다 그죠. 그러면 1과 2 여기에요, 여기. 여기요. 고점을 잡아보고 내려보고 삼삼만 딱 끊으면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5 이평선 밑에서 들어갈 건데 디스카운트 구간이니까. 근데 이평선이 아래에 있죠. 수령을 할 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자마자 치고 올라 가지고 여기까지. 우린 여기서 팔았겠다 그죠? 한 2.65% 나왔는데. 그럼 매도. 그러면 여기서 땡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자 반등 주기 전 저점 여기. 그럼 한번 먹고 기다려 오는 거예요. 딱 걸리죠. 그죠? 1차 매수. 또 받는다 그죠? 매도. 그러면 또 여기 깨기 전 요 저점, 저점만 따라가죠, 저점만. 쭉쭉쭉쭉쭉 가봅니다. 여기 또 걸리죠. 그죠? 자 봐 봅니다. 여기서 1차 들어가고 그리고 뭐 2 차는 안 들어가지네. 여기까지만 올려도 손익분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2 차를 들어갈 수도 있는 전저점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억까지 요쪽에서 이 신호를 보고 뭐 여기서 바로 들어간다는 거. 1 차만 해 갖고 들어가도 그래 갖고 장후 후반에는 하지 마세요. 밀립니다. 오늘 요렇게 해 갖고 종가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물려 가지고 고점에서 물렸다. 그럼 벌써 오늘 사파리만 2번만 해서도 평단은 드라마틱하게 낮춰지지는 못해도 그 수익 그러니까 손실된 부분에서 맨징은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좀 유의를 갖다가 하고 보셔야 될 게 세력선 오늘은 들어가는 거 그때는 우익평선이 기준선이 된다. 그리고 반등을 주고 난 경우에는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등 주기 전 저점이 이제 다시 진입 타점이 된다. 요거하고 그리고 고가를 거래량이 없이 뚫어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상갈 확률이 높다. 그 조건이 일단 세력선이어야 돼요. 세력선. 엔벨로프의 우이평선이 뚫고 올라갈 때. 그 차트 중에서 정보를 거래량 없이 뚫어 올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려줬으면 해 봐야 될 게 뭐다? 상간 차트들 있죠. 상간 차트들. 아니면 상 중심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차트. 그 차트들의 패턴을 한번 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그런데 웃긴 게 돈은 주가가 빠질 때는 돈은 모이는 곳에 모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타 교육을 하는 이유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서도 이런 게 전부 다 응용이 돼야 됩니다. 응용을 할 것 같으면 눈에 익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할 때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막막해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차트 한 100 개씩만 선 한번 꺼 보십시오.
실력이 느나 안 느나? 무조건 늘어요. 보이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장이 움직일 때 확인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습니다. 저하고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하고 뭐 차이점. 이거는 누가 얼마나 차트를 많이 보고 이해를 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이거 다 펼쳐 놓고 하지 마세요. 시간 단위로 9시 짱 시작했다. 캔들을 하나 둘 세 개를 봤다. 삼선을 그어 본다. 그런데 엔벨로프 상한선으로 오이평선이 올라간다. 이거는 토끼띠 매매법이네. 그러고 오이평선이 기준선이 된다. 그러고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팔았다. 근데 반등 나오기 전 저점이 있으면 거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 계속 사파리를 해 보고, 그런데 악의파 차트가 만들어지고 정보를 거래량 없이 뚫어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진입을 해 봐도 되겠다. 상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쭉 한번 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연습을 할 때에는 몰빵 치지 마세요. 몰빵 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제가 교육을 할 의미도 없습니다. 단타는 10번 잘하다가 9번 잘하다가 한 번 딱 실수하잖아요. 그걸로 벌어 놓고 다 까먹는 게 단타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고 내 거다 싶을 그런 확률들, 요때 들어가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이 가격까지 오겠나.' 하는 데 걸립니다. 아무튼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에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아마 교육법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주식을 이때까지 하면서 몸으로 습득했던 거를 이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다들 자기 걸로 만드시고, 암튼 하락장에도 살아남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칠게요.